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즈맨 이경구입니다. 색소폰을 연주하신다면 핑거링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의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연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고민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색소폰 핑거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색소폰 핑거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핑거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색소폰 핑거링을 원활히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색소폰을 연주할 때 손가락을 불필요하게 올려서 연주를 하거나 또는 필요 이상의 힘으로 꽉 눌러서 연주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원활히 핑거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쿵푸 핑거링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서 연주하면 마치 쿵푸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쿵푸 핑거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손 모양이 좋은 핑거링에 도움이 될까요? 자, 경제적인 핑거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키에 손을 붙여서 연주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뺀 상태에서 키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키에 손을 올려놓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손가락도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올려놓는데요. 이때 사이드 키는 딱 붙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옥타브 키도 누를 준비가 되어 있게끔 모든 키에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의 모양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핑거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가락을 이렇게 수직으로 누르거나 일자로 펴서 누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방법이야 어쨌든 본인의 손가락에 편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핑거링을 하실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본인에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든지 키컵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게끔 최소한으로 연주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꼭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색소폰을 처음 배울 때 손가락의 모양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처음 배울 때 기본 자세부터 배우는 것처럼 색소폰을 처음 배울 때 손가락의 모양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면 테크닉을 좀 더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빼고 연주하라고 말을 해서 힘을 뺀다고 뺐는데 손가락에 힘은 빠지지 않고,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핑거링을 빨리 하시기에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 오랫동안 핑거링에 필요한 근육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핑거링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배울 때 기본 자세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면 그 자세를 나중에 가서 고치려면 참 힘도 들고, 그리고 운동을 배우면서도 쉽게 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소폰 핑거링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부터 좋은 자세로 연습을 천천히 한다면 나중에 가서 빨리 연주할 수 있고, 그리고 테크닉도 조금 더 빨리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의 모양은 처음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핑거링 테크닉을 늘리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스프링 텐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프링 텐션이 과도하게 세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누를 때마다 더 많은 힘이 들 것이고요. 그러면서 과도한 힘이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핑거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본인에게 좀 세다 싶으면 스프링 텐션을 좀 약하게 할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약하게 하면 음과 음 사이의 인토네이션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적당하게 스프링 텐션을 조절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습을 하거나 연주를 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바로 본인의 템포인데요. 자신이 연주했을 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템포가 정확하게 몇인지 알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최대로 빨리 연주할 수 있는 템포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연주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정 템포로만 연주하려는 버릇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본인이 갖고 있는 피지컬 템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템포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연주하기가 힘들거나 연주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닉 연습을 통해서 이 피지컬 템포를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한계 템포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한계 템포를 넘어서기 위해서 꾸준한 연습이 동반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핑거링에서 가장 효과적인 패턴은 어떤 패턴들이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색소폰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핑거링을 빨리 하기 위해서 배웠던 방법이 바로 크로매틱 스케일입니다. 이 방법은 어딜 가나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연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색소폰 핑거링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이드키나 비스키 같은 키들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F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B 플랫 음을 비스키와 함께 눌러준다면 효과적으로 핑거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B 음과 B 플랫 음이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에는 사이드키를 이용해서 연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B와 C 음을 빠르게 연속해서 연주해야 할 경우에는 B 음과 함께 사이드 C 음을 연주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요. 간혹 가다가 B 플랫 음과 B 음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이 방법이 숙달이 되어졌다면 괜찮겠지만 잘못 연주하다 보면 인토네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B와 B 플랫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사이드 B 플랫을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B 음과 B 플랫 음이 함께 나오지 않고 B 플랫 음을 연주한다면 B 스키를 사용해서 연주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핑거링 테크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패턴은 바로 본인이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패턴 중에 하나를 연습하는 것일 텐데요. 간단한 패턴 중에 대표적인 패턴 하나가 아마도 3도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3도 패턴은 메이저 스케일을 배움과 동시에 함께 연습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연습하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천천히 키컵에 손을 붙여서 연습을 시작하시고 점점 빠르게 연습을 해 나가신다면 테크닉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 키를 같이 연습하시면 좋겠지만 운지법이 미숙하신 초보자분들은 한 키 한 키 익혀가면서 천천히 연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키컵에 항상 손이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습을 하다 보면 손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최대한 손을 붙여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손가락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손가락을 다시 붙여서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손가락이 안 떨어지게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유튜브에서 대가들의 영상을 보다 보면 핑거링을 할 때 이렇게 손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상 동그랗게 손 모양을 만들어서 키컵에 손을 붙여서 연주하는 것은 아니죠. 손을 이렇게 많이 떼면서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좋은 핑거링을 위해서 하시는 연습이고 빠른 핑거링을 위한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템포까지 연주를 하실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손 모양이 큰 의미가 없어질 텐데요. 그 전까지는 빠른 테크닉을 위해서라도 손 모양에 신경을 써서 연습을 하신다면 테크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핑거링을 좋게 하는 또 다른 좋은 패턴 중에 하나는 메이저 스케일의 5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도레미파 솔까지만 반복해서 연주하는 것인데요. 한 박자의 음을 5개씩 연주하는 것입니다. 네, 저도 손을 풀기 위해서 연습하는 패턴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패턴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다이아토닉 코드를 연주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C 다이아토닉에서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코드가 C 메이저 코드죠. 그 다음에 D 마이너, E 마이너, F 메이저, 그리고 G 메이저, A 마이너, D 디미니시 이렇게 다이아토닉 3화음을 연주할 수 있을 텐데요. C 메이저의 도미솔을 솔미도, 그 다음에 B 디미니시의 코드톤 C 레파를 파 레 시 이렇게 거꾸로 연주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색소폰 핑거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빠른 것은 느린 것으로 통한다. 테크닉은 시간과 비례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테크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테크닉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연습 방법이 잘못된 것을 뜻하는데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한 패턴 한두 개를 골라서 킥컵에 손을 붙여서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빠르게 연습한다고 템포를 미리부터 올려서 연습을 하신다면 효과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배울 때 기본 자세가 중요하듯이 색소폰 핑거링도 기본적으로 키에 손을 붙여서 연습을 하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핑거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습관으로 손가락을 처음부터 힘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움직인다면 테크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무게를 점점 늘려가는 것처럼 색소폰 테크닉도 천천히 연습해서 빠르게 연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무게에 아령을 든다면 근육이 쉽게 다치거나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벼운 것을 여러 번 드는 것과 같이 천천히 연습하는 것을 꾸준하게 반복하다 보면 나의 피지컬 템포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목표한 템포까지 이르게 되고 자신의 한계치를 파악하고 본인의 목표치를 세워서 계획적으로 연습을 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테크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연주하시고 싶으시다면 천천히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재즈맨 이경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